여러분은 지금 36시간 동안 조리한 갈비를 보고 계십니다. 환상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 거냐, 갈비로 만드는 고기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우대갈비라고 하는 녀석인데 사실 우리는 이 갈비를 알고 있습니다. LA갈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렇게 옆모습대로 잘라주면 이게 LA갈비인데 수직으로 잘라주면 우대갈비로 이름이 바뀝니다. 물론 우대갈비라는 부위는 없어요. LA갈비라는 부위는 없습니다. 모두 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팔 수 있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모두 다 갈비살입니다. 우선은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다음에 근막 정도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손질이 끝났으면 채소도 잘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36시간 동안 조리는 요리를 하기 때문에 단맛이 많이 나고 향이 좋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양파, 당근, 샐러리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마늘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죠. 불판을 가져와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오늘 팬은 조금 특이한 걸 가져왔습니다. 고기 자체가 워낙 길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팬으로는 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고기 굽는 방법은 아주 쉽죠. 기름을 둘러주고 그냥 구우시면 됩니다. 이미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들이 마이야르를 외치면서 잘 알려드렸을 테니까 그냥 아름다운 갈색 고기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괜히 빨리 하시겠다고 토치 같은 걸 쓰면은 끄름만 생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기름을 달궈가지고 팬으로 구워주시는 게 가장 색깔을 이쁘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갈비찜 같은 거 할 거라면서 왜 굽는 거임? 이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졸여서 먹는 갈비찜 같은 걸 할 때도 구우면은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감칠맛이 한 5%는 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갈비찜 같은 걸 하실 때 꼭 한번 구워주십시오. 놀랍게도 이 굽는 과정을 거치시면 잡내도 확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맛 좋은 갈비찜 같은 걸 만들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면을 골고루 마이야르가 날 때까지 아름답게 구워가지고 졸여주도록 할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졸여지는 동안에는 마이야르가 아예 발생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노릇노릇 색깔을 내가지고 고기들을 모두 다 갈색으로 만들어줘야 훨씬 더 맛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을 들여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갈색으로 잔여물들이 남아있죠. 저것들을 완전히 써줘야 감칠맛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채소들을 가져와가지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넘치지 않도록 해야 채소가 쪄지는 것처럼 구워지지가 않고 이렇게 갈색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구워지는데요. 색깔을 냈으니까 뒤에다가 덜어주도록 하고 갈색이 조금 더 생겼죠. 저게 바로 아주 감칠맛을 냅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신맛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토마토 페이스트도 넣을 거예요. 오늘 사용하는 재료들은 아까 고기를 보셨겠지만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신맛도 적절히 들어가야 됩니다. 고급진 신맛을 내는 데에는 토마토 페이스트만한 게 없죠. 그리고 신맛 말고도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쓴맛이에요. 흑맥주가 또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물 대신 넣어가지고 조리는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흑맥주는 쓰잖아요. 쓴맛만 넣으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지니까 쓴맛의 카운터인 단맛을 가져와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단맛과 짠맛을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한약을 드시고 나서는 사탕 같은 걸 주시잖아요. 바로 쓴맛의 카운터가 단맛이라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좋고요. 토마토 페이스트 볶은 녀석을 흑맥주에다가 섞어가지고 다 풀어주신 다음에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당근의 단맛, 샐러리의 단맛, 그리고 신맛과 쓴맛이 적절히 어우러져가지고 고기를 조리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의 육수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구워놓은 고기들을 다 때려놓고 한꺼번에 오븐에다가 넣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낮은 온도로 오랫동안 구울 거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재료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오븐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물론 이걸로만 하면은 전부 다 타서 없어집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맥주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넣어주시고, 맥주가 싫으시면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흑맥주를 사용한 이유에는 이 흑맥주 같은 경우에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눈깔 사탕이 있기 때문에 쓴맛을 즐기신 다음에는 사탕을 통해 가지고 단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다 농담이니까 괜히 안에 있는 걸 까가지고 드시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갑자기 간장을 가져왔죠. 양식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요즘은 양식 요리사들도 간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간장이 소금에 비해서 감칠맛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요즘은 외국 요리사들도 간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녀석을 간장 계란밥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먹고 있었다니까 정말 운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허브들을 조금 넣어준 다음에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그냥 물만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비프스톡을 좀 이용해주도록 할게요. 물론 오랫동안 비프스톡 만들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칠맛이 폭발하는 조림 국물이 완성이 됐죠. 호일을 한번 씌운 다음에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을 돌려준 다음에 110도에서 12시간을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갈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만 봐도 엄청난 감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멋진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후두두두두두 뼈와 살이 분리되는 장면을 보시면은 저걸 그냥 하나를 붙잡고 뜯어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녀석들의 뼈도 이렇게 쏙쏙 땡기자마자 쭉쭉쭉쭉 빠지는 걸 보시면 정말 요리가 잘 된 상태예요. 이 상태로 먹어도 완벽하지만 저는 요것들에 조금 더 손을 더해가지고 특별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 녀석 정도는 빼놔가지고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먹도록 할게요. 정말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녀석들은 뭘 할 거냐? 아깝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다 쪼사 줄 겁니다. 전부 다 꺼내가지고 잘게 분해를 시켜서 장조림 뜯는 것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굉장히 포들포들하고 부드러운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안에 근막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모두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 생고기를 손질할 때 근막을 제거하는 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조리해도 쟤네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왜 이렇게 조각을 내놨냐? 바로 고기를 익혔던 이 소스를 걸러가지고 이 안에다가 고기를 다시 넣어서 저 달짝지근한 맛을 고기에 한껏 배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기를 넣은 다음에 한번 걸은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자작하게만 부어줄게요. 너무 많이 부으면 고기가 다 퍼져가지고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불로 한 2시간 정도를 졸여주시면 이렇게 짜박짜박하게 상태가 변하는데 달콤 짭짤한 맛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미트볼 비슷한 걸 만들 건데 한번 식혀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혀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요리를 하나 만들게요. 오늘은 파스타를 알려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러시아식 파스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식 파스타라고 해가지고 괴식 같겠지만 세계에서 사랑받는 요리 탑 50에 항상 들어가는 요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실 거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많이 넣으실수록 한국인의 맛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고 양파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신 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서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건 버섯이에요. 보통 양송이 버섯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양송이 버섯을 써서 그냥 넣고 있습니다. 큰 양송이 버섯이 있으신 분들은 반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양송이 버섯이 어느 정도 갈색이 될 때까지 중불에서 세게 볶아주신 다음에 버터와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룰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물과 비프스탁 정도만 넣어줘도 소스가 걸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돈가스를 만들었을 때 수입을 못했던 우스터셔 소스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리앤페린스라고 해가지고 우스터셔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우스터셔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녀석이니까 혹시 우스터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 제품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생크림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사워크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사워크림과 빵을 못 먹게 하면은 파업을 할 정도로 이들의 생활에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사워크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만들고 있는 이 러시아식 파스타인 스트라가노프에도 사워크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요거를 섞어가지고 넣는 이유는 바로 뜨거운 데에다가 넣으면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온도를 맞춰가지고 넣은 녀석을 넣으면 걸쭉한 색깔의 파스타 소스가 완성이 돼요. 마지막으로 후추 정도 뿌려주시면 되는데 러시아 현지에서는 이렇게 핑크 페퍼를 넣는 게 요즘 외식의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넣으셔도 되고 솔직히 고기가 안 들어가도 이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인 스트라가노프 서빙 방법은 파스타와 소스를 따로따로 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먹 같은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쪽파나 차이브 정도를 뿌려가지고 섞어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처럼 긴 걸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토마토나 크림 파스타, 오일 파스타를 알려드렸지만 이런 형태의 파스타는 처음이에요. 권장해드리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독특한 맛이 있고 저랑 입맛이 비슷하시다면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 사이에 고기가 다 식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고기만 잡아가지고는 좀 의미가 없겠죠. 속재료를 준비해줘야 됩니다. 이 녀석은 크림치즈고요. 크림치즈를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크림치즈만 사용하면 맛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체다치즈, 슬라이스 치즈를 가져와가지고 말아주면 되는 거죠. 마치 엑설런트를 보는 것 같이 치즈 덩어리들을 여러 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속을 채워가지고 겉에 부분에 고기로 감싸줄 거예요. 자작하게 졸여놓은 갈비살로 완자 같은 것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야구공 같은 사이즈로 8개 정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걸 한번 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죽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만드는 반죽은 트러플을 약간 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겉면이 오돌도돌하게 나오는 특별한 반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먹물로 색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먹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먹는 까만
음식에 대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까만색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색소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살짝 얼린 완자를 묻혀서 튀겨주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튀김옷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폭탄처럼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무려 8개나 해야 되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가지고 하나 튀기는데 15분 이상이 걸려서 매우 귀찮은 작업이었습니다만 완성된 모습은 트러플과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흡족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녀석들로 썸네일 각을 한번 봐줘야 되죠. 제가 바닥에 쌀을 깐 이유는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트러플을 보관할 때 쌀 안에다가 보관을 해두기 때문입니다. 트러플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을 먹지 않기 위하기 때문인데 쌀과 같이 해두면은 쌀이 모든 수분을 흡수해줘서 트러플이 온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트러플 오일까지 얹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겠죠. 자, 반으로 잘랐습니다. 안에 있는 치즈들이 아주 그냥 살살 녹는 상태가 돼가지고 칼로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 정도를 먹으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1000칼로리 정도가 들어가니까 라면 2개를 한꺼번에 말아먹는 정도의 칼로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칼로리가 높다는 건 뭐다? 그만큼 맛있다. 물론 저처럼 36시간을 들여가지고 조리를 해보실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아까 그 파스타 정도는 충분히 해드실 수 있는 거고 정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요리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